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최근 삼성, LG, 현차까지 줄줄이 발표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고 누구나 꿈꾸는 기업인 만큼 탈락 소식 받아들고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탈락 이후에 어떻게 마음을 좀 추스르고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후를 준비하시면 좋을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생각보다 잔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은 기존부터 꾸준하게 써오셨던 분들 일부를 물갈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부터 연속 합격을 해왔던 지원자분들 탈락 사례가 다수 속출했고요. 반대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처음 붙었던 케이스들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풀은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에 자소서 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전의 면접 결과가 다음 시즌 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면접 기회가 생겼을 때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붙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붙게 되는 케이스 토대로 보았을 때 반드시 자소서 또한 신경 써서 개선하고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잔인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케팅 직군의 지원자 풀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거기에 갈수록 안 좋아지는 회사 상황이나 경기를 감안한다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삼성전자 마케팅 합격하신 분만 하더라도 스카이 창업 경험이 있고 공모전과 학회까지 했었던 분 같이 준비를 했었고요. 또 같이 준비했던 탈락자 중 한 분은 스카이의 창업 경험도 있었고 유니콘 기업에서 2년 동안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최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LG전자 마케팅 직군 최탈하신 분도 연세대 경영학회 그리고 마케팅 공모전 다수 경험이 있으신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도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점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LG, 현차가 바로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면접 가는 케이스들 혹은 서류 합격하신 분들을 보게 된다면 스카이 최상위 스펙 혹은 업계에서 중고 신입 경험이 1년에서 2년 이상이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시 한번 더 스펙의 시대가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전국 모든 취준생이 노리는 회사이고 그리고 TO는 한 자리 많이 뽑아야 두 자리를 놓고 수천 명이 경쟁하는데 나만 절박하고 나만 애절한 게 아니라는 점, 현실적으로 내가 과연 합격권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스펙과 준비를 철저하게 한 상태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발 한 번만 면접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만 가지고서 기대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9월에 쓴 기업의 서류 발표 일부 끝났을 뿐입니다. 10월에도 공고가 계속 뜨고 있고 지금부터 좌절하는 게 본인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중고 신입 선호 추세가 확대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보았을 때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야 이후에 경력이든 재도전이든 노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중견, 중소기업에서의 일부 소수 직군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의기소침하게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자소서에서의 내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고 혹시라도 면접의 기회가 한 군데라도 왔을 때 어떻게 이 면접의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최종 합격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9월부터 한 회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같이 준비했던 취준공감 출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기준으로 9월 달에만 20개 이상의 회사에 지원한 바 있었고요. 앞서 전술했던 그런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당연히 누구나 가고 싶은 기업에 가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갖고 있긴 하겠으나 기회를 많이 늘려놔야만 지금과 같은 10월과 11월 달까지 유지력 있게 다른 기회들을 잘 잡아서 12월 달에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 번째로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효율적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하나 쓸 때 너무 오래 걸려요 옴스님 이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냐 라는 식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반문을 한다고 한들 그럼 결국 누구의 손해이냐? 바로 본인의 손해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실력이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모든 업무에는 데드라인이 있는데 수시로 새로운 기획과 기존 업무들이 몰아닥치는 와중에도 나는 하나의 완성도를 스스로 납득하기 전까지 포기할 수 없으니 기존 업무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한테 일주일, 2주일 시간 더 줘라. 나는 하나밖에 못하겠다 라는 식의 마인드셋이 과연 앞으로도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대응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어디서 비효율이 발생하는지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시간을 줄여내고 시간 내에서 최대한 아웃풋을 내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렇다라는 자기 합리화 절대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회사의 직무 특성과 비전, 전략을 파악해서 문장을 녹이기 위해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시간을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업 담당자 분들께서 회사의 주요 전략과 업무의 성격을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고 분석하면서 지원자가 사용한 키워드 하나하나의 의도까지 고려해서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분석하고 점검을 하실까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한 문장 안에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와 전략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치밀하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시겠지만, 보는 입장에선 그런 의도와 전략적인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에 빠르고 쉽게 명확하게 읽히는 자소서를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생각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 사고 방식,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대한 세밀한 과정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쓴 워딩 하나하나가 정말 보는 입장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쓰는 입장에서도 그만큼 한 땀 한 땀 한 문장에 너무 많은 생각과 의도를 담아내기 위해 쏟은 시간이 그만큼의 효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대응은 심플합니다. 빠르게 산업 직무 특성을 개괄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요. 빠르게 자소서 질문을 파악한 다음 어떤 소재를 활용해서 어떤 주제로 어떤 흐름으로 써야겠다라는 1차적인 구성을 한 뒤에 곧바로 드래프트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성이 자리 잡은 다음에 필요한 파트, 부분에 한해서 디테일을 조금씩 잡아주면서 퇴고만 하셔도 자소서는 충분히 7, 80점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과 구성을 잡아놓고 수정을 하는 것이 무조건 빠른 길이지, 한 문장 한 문장 소제목 잡고 두괄시기에 여러가지 전략적 사고와 키워드 어필하고 직무 회사와의 연관성, 직접적인 관련성 어필되는지 점검하고 해봤자 그런 효용 전혀 없다라는 점, 누가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10월, 11월의 전략과 대응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옴스잡스 채널에서는 별도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사의 제공부터 라이브 피드백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삼성 LG 합격하신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인적성 올인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 해도 됩니다. 하지만 승자의 저주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본래 여기만 노렸던 이력과 경험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게 맞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상위권 대학의 경영대나 아니면 그런 탑티어 수준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분들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배터리 전공자와 같이 특정 분야에 반드시 좀 취업을 노려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적성이 탈락하는 순간 거의 하반기가 종료된다라는 점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거고요. 어찌어찌 붙었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면접에 가서 한 방에 붙어야만 간다는 보장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내가 어느 정도의 이력과 스펙, 실력을 겸비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았을 때 면접에 가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삼성그룹의 최종 면접까지 몇 번 가셨다가 그게 바로 승자의 저주가 되어서 나는 삼성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와 실력이 되었나 보다 라고 오판하신 분들, 이후에 취준 준비하실 때 눈이 높아진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중견이라든지 아니면 상위권 내에서도 그런 주력 계열사를 제외한 회사들 지원하지 않으면서 한 시즌 통으로 날려 먹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내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G셋에 올인하는 시간 동안에는 카드도 늘지 않고 면접력도 늘지 않습니다. 없던 자소서 필력이나 스펙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인적성이 끝나는 순간까지 한 겹에 온전히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전에 면접에서 빈번하게 탈락했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인적성만 바라볼 게 아니라 면접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G셋 발표가 나면 그제서야 1, 2주 만에 일정이 잡히는데 부랴부랴 준비해서는 절대 이제는 최고 수준의 기업에 갈 수 있을 정도의 합격권에 들기 어렵다라는 점, 근본적으로 어딜 가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한 개선 활동이라는 생각을 갖고 인적성과 함께 효율적으로 면접력을 끌어올리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만 G셋이 떨어졌을 때에도 11월, 12월에 면접의 기회가 잡혔을 때 온전히 본인의 기회로 잘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면접이 잡힌 이들을 위해서 좀 조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굉장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생기술서 작성입니다. 진짜 솔직하게 자기 돌아보기가 매우 필요합니다. 경험 정리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세하게 내 성향, 문제점, 과거 하나하나까지 깊이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 이게 바로 인성 면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원 동기를 솔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은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는 입에 발린 회사 칭찬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니면 안 되는 나만의 이유를 반드시 고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관련된 경험이 있고 역량을 쌓아왔다라는 게 절대 지원 동기가 될 수 없을 것이고요. 다른 수많은 회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은 이유, 인성적 측면에서 파고들어 보시고 이 회사만의 뚜렷한 매력과 차이점, 차별점에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이유를 미리 만들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솔직한 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된 경험을 어필하신다면 정말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무 이해도에 대한 향상입니다. 1차는 직무 역량 면접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미리 대비가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특히나 요새 들어서 PT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그냥 1차에서부터 광탈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냥 인적성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무 수준에서 보았을 때 철저한 직무에 대한 체계적 개념과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적성을 보고 시간이 되었을 때 20문 20답으로 여러분들의 질문과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답변의 깊이를 더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프고 쓰라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해져야 될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쓸 곳은 겁나게 많습니다. 좋은 회사들 아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 써야 되고요. 꼭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노린다고 하신다면 지금 반드시 끝까지 가셔서 어디든 들어가시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든 시간 내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올인 전략은 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위치인지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건 곧 이번 하반기 시즌 종료로 뼈아픈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상 뒷심이 센 사람이 취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반기 6월 말 7월 초부터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이번에 최종 합격하신 분이 나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그런 비시즌에 떴던 좋은 국내 최고의 그룹사 중 한 계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좌고우면하고 주저앉아 있는 동안에도 채용 공고는 뜰 것이고요. 그 안에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삼성, SK, LG만 회사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냉정한 현실 직시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반드시 이번 하반기 좋은 결과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모두 해주신 분들의 합격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